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확률의 계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어떤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겁니다.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경우의 수에서도요.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을 이용했습니까? 바로 합의 법칙, 그리고 무슨 법칙? 곱의 법칙, 이와 같은 두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우의 수를 구했죠. 다만 우리 두 사건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방법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면 곱의 법칙, 이와 같은 걸 썼습니다. 자, 오늘 과연 공부하게 되는 확률의 계산, 즉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거의 똑같습니다. 뭐랑 똑같냐? 경우의 수랑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즉,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확률을 구할 때 역시나 경우의 수에 있어서 합의 법칙에 해당되는 게 뭐냐? 바로 확률에서는 확률의 덧셈이란 말을 쓰고요. 경우의 수에 있어서 곱의 법칙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확률의 곱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용어를 쓰지 않느냐? 바로 경우의 수에 있어서 합의 법칙을 썼기 때문에 똑같이 확률에 있어서 합의 법칙이란 말을 좀 쓰기 그래요. 자, 마찬가지 경우의 수에 있어서 곱의 법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확률에 있어서는 곱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확률의 곱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용어가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겁니다. 언제 확률의 덧셈을 쓰고 언제 확률의 곱셈을 쓰냐? 똑같다.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확률의 덧셈을 쓰시고요. 동시에 일어나면 확률의 곱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확률의 덧셈부터 시작할게요. 자, 봅시다. 확률의 덧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볼게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또는 나왔습니다. 자, 어떤 주머니에 빨간 공이 3개, 노란 공이 1개, 파란 공이 2개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1개 공을 꺼낼 때 자, 첫 번째 사건은 노란 공을 꺼내는 거. 두 번째 사건은 파란 공을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 1개의 공을 꺼냈을 때 노란 공 또는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건 두 개는 딱 보이죠? 노란 공을 꺼내는 게 사건 A, 파란 공을 꺼내는 게 사건 B. 그렇다면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먼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것을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제가 확률의 뜻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듯이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빨간 공이 3개, 노란 공이 1개, 파란 공이 2개니까 총 더하면 몇 개? 6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시면 전체가 6이 되는 거지. 그치요? 자, 이때 노란 공 또는 파란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노란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노란 공이 1개 있으니까 1. 자, 파란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파란 공이 2개 있으니까 2. 됐죠? 그러면 노란 공 또는 파란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1과 2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시면 6분의 3, 약분하시면 2분의 1인데요. 여기서 잠깐만 어떻게 할 거냐? 이 식을 잘 보시면 6분의 1 더하기 2는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입니다. 있다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6분의 1이 뭘까요? 잘 보시면 사건 A가 노란 공을 꺼내는 건데 이 노란 공을 꺼낼 사건의 확률을 한번 살포시 구해볼까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이고 노란 공을 꺼낼 경우의 수는 1이니까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은 얼마입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1이죠. 같은 방법으로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을 먼저 구해보시면 전체 경우의 수는 6이고요. 파란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가 2니까 확률은 6분의 2가 되겠죠. 근데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의 확률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 확률과 이 확률을 어때버리면 더해버리면 된다. 어떻습니까? 똑같네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언제 빨간 아빠 언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셨나요? 두 가지 방법을 했잖아.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이 사건과 이 사건, 노란 공 또는 파란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확률을 구했고요. 두 번째는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을 먼저 구하고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나중에 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똑같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이와 같이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했을 때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일어날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확률의 뜻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보다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해서 이 사건의 확률과 이 사건의 확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또는이니까 이 확률을 어떻게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어차피 결과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일명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확률의 뭐라고 한다? 덧셈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했을 때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하겠다고요?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먼저 구해요. 확률을 먼저 구하자고요. 그 다음에 더하면 이 결과가 전체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확률의 뜻을 이용해서 구한 거랑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방법을 이렇게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됐죠? 두 번째, 그럼 확률의 곱셈 갑니다. 짜자잔. 자, 제목은 일명 사건 A와 사건 B가 뭐 하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셔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라는 게 들어갔네요. 자, 이거 한번 예를 봅시다.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세 번째 있습니다.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첫 번째 사건이죠. 주사위는 짝수의 눈이 나올 두 번째 사건이죠. 확률을 구하셔. 잘 보시면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연속해서 주사위는 짝수의 눈이 나와야 되니까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확률의 뜻을 이용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경우의 수, 동전 한 개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앞면, 뒷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6가지니까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는 몇 가지?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 A, 동전은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한 가지, 주사위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구하면 2, 4, 6, 3가지 되겠죠? 그렇다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얼마다? 1 곱하기 3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확률의 뜻을 이용해서 구하자면 전체 경우의 수는 12,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1 곱하기 3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잠깐만 봅시다. 어떻게 볼 거냐? 분모 12 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 곱하기 6으로 나왔잖아.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하고 1, 뒤에 있는 6하고 3을 이렇게 함께 묶어서 2분의 1 곱하기 6분의 3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겠죠. 그쵸? 자, 지금부터 이걸 지금부터 어떻게 나왔는 건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 즉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먼저 구해볼게요. 동전을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나왔죠. 자, 주사위는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따로 먼저 구하겠다고요. 주사위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 6가지. 그 중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3가지니까 6분의 3, 6분의 3 되겠죠. 근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이렇게 곱해버리자. 어떻습니까? 이 식과 이 식이 똑같네요. 똑같네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 자,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한다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어떻게
곱해도 그 결과는 어떻더라? 똑같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뭐라고 하냐? 확률의 뭐라고 한다? 곱셈이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드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실험이나 관찰을 했을 때 두 사건 이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건들의 확률을 빠르게 계산할 것인가? 이때 사용하는 게 뭐랑 뭐다? 확률의 덧셈 그리고 확률의 곱셈이다. 즉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느냐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먼저 구하자고요. 그 다음에 더해 주시면 이렇게 구하는 것과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구하자고요. 자, 두 번째, 언제 곱셈을 한다고요? 각각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안 미쳐. 영향을 안 미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는 마찬가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먼저 구한다는 게 핵심이라고요. 먼저 확률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곱해주면 이렇게 구한 거랑 어차피 계산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